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추월했습니다. 격차는 2%포인트의 오차 범위 내인 상황,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우세합니다. 아직 5에서 9%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격전지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후보인 바이든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맹 비난했습니다. Biden wants to surrender our country to the violent left-wing mob. You see what's happening. If Biden wins, very simple, China wins. If Biden wins, the mob wins. 바이든 후보도 펜실베니아주를 찾아 차량에 탄 청중에게 선거 유세를 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타운홀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춤화한 유세로 전통적인 현장 유세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Well, I felt good. It was good to be home, and it made clear to me that people are really still very concerned about COVID and about the whole idea of how we're going to get through it, what has to be done, and about school openings or not opening.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겨우 48일.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격전에 시동을 걸면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이번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외에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자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후보는 49.3%의 지지율로 43.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입소스와 USC, 마리스트 대학 여론조사 모두 바이든이 7에서 9%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컬리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번 대선에서 최대 핵심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9%포인트 차, 메인주에서는 무려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를 추월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라스무센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맞춘 바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 예측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장려하던 LA시가 돌연 지원을 중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장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업주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시가 추진하던 야외 영업 장려안, 이른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 소진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업주들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지원이 어려운 겁니다. 당초 LA시는 도로나 인도에 식탁을 설치할 경우 차단벽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당분간 이와 같은 지원이나 신규 면허 발급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요식업계의 생존 대안이 됐으며 LA 한인상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경기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1,859개의 식당이 임시 영업 허가를 받았고 업소 주차장이 아닌 도로 일부분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업소는 50개였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밝혔으며 LA시 사지구 데이빗 뉴 CEO는 아예 영구화시키자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존의 면허를 발급받은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업주들은 시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기대하는 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개발 직후 접종을 놓고는 접종하겠다는 사람과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김경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말 백신이 나오면 접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과 부작용 등을 우려해 더 기다려보겠다는 사람들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대면이 많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로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경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빨리 개발되고 있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관련 의학 박사들의 반응은 확고합니다. 백신을 맞음으로써 코로나로 예방이 되고 그 장점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요. KBS 아메리카 뉴스는 코로나 백신 개발 임상시험과 과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의학 박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풀어드립니다. 인터뷰는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에서 9시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미국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연방 상무부는 오늘 틱톡과 위챗에 대한 다운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등은 오는 일요일부터 미국 내에서 앱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조처는 대선을 앞두고 틱톡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틱톡 측은 미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내에 저장하고 있지 않고 중국 정부에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소득 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로 올라갑니다. 연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초고소득층에게는 이미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부자들에게서 더 걷는 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부부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산안이 승인되면 수표는 2021년 여름에 발송됩니다.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세금은 총 3억 9천만 달러, 중상층에 돌려주는 환급금은 총 3억 4천만 달러로 각각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8개 주가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부자 세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 세율 인상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14대 미주 한인회 서남부 연합회가 11월 한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를 내방한 서남부 연합회 14대 회장단은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 주정부와 연계하고 11월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후원금 모금과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하원이나 상원이나 이런 선출직에 한인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 한인회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서포트를 하고. 미주 한인의 서남부 연합회는 캘리포니아와 유타, 콜로라도 등 8개 주 27개 한인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내일 총회와 14대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일요일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비를 찾아 참배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